거울로 가는 겁니다. 그쵸. 네. 자, 여기서 이때였죠? 이때 말씀드렸죠? 입질하다가 반동한다고 입질하다가 조난당하고 침몰당한다 했죠. 그때 요때 조심하셨어야 됐어요. 요때 유혹을 못 참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나락으로 갔죠. 기회다 이때 대출까지 받아서 추가 풀매수 이러고 나서 훅 가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존버해야지 존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근데 이런 주식 시장의 상황을 놓고서 사람들 기사를 굉장히 엇갈리게 쓴다는 겁니다. 엇갈리게 쓰기도 하고 그냥 다들 얘기하는 이슈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그게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봐서는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 또 맞은 코스피 G2 긴축 우려에 3060선까지 밀려. 제가 3300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근데 그 이후에도 막 가자 3700 가자 우리 JP 모건 형님이 말했어. 그러면서 당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 됐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왜 중국에 또 맞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긴축 이슈가 있다. 테이퍼링 이슈가 있다 하고 중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긴축 우려라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무슨 코이 걸면 코걸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중국발은 이미 지난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도 밀렸죠. 그 이슈로 해서. 그럼 미리 이 긴축 우려가 아니라 둔화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더 이상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로 갔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테이퍼링 이슈도 사실은 이미 소진이 된 이슈예요. 이미 소진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5월달에 한번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테이퍼링의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정확히는 경기 침체에 의한 시장 반응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테이퍼링을 들어가면은 우리 경기가 침체되지 않느냐, 얼어붙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먼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 그걸 뭐 기우제 지내듯이 뭐 한 4월 달부터 테이퍼링 읊어대면서 지금까지 지금 4개월 넘었잖아요. 5개월째는 이제 5개월 돼가네. 이때까지 계속 조기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너무 이르다 하는 쪽도 있고 뭐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니야 일시적이야 라고 했는데 그 지표도 지난주에 나온 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기후재해에 거의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슈. 델타 변이 확산에도 상승 출발 이렇게 얘기되었지만 여기에 뭐가 나와요? 테이퍼링 이슈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큼지막하고 먹이가 될 것 같은 이슈거든. 근데 요거는 이미 한번 소진이 돼서 시장에서 이거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연준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또 이따가 우리가 FOMC 회의록을 보면 7월달 거 회의록을 보면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중점적인 조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그 기사의 댓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게 제일 그 좋아요 많이 받은 거예요. 어젠 델타 바이러스 테이퍼링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니 오늘은 델타 바이러스 테이퍼링은 여전한데 오르네. 이게 어디냐?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이슈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러죠.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하락, 델타 변이 확산에도 상승. 헷갈린다 이거예요. 같은 이슈로 저렇게 그냥 대충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왜?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표 없으면 안 움직여요. 말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계속 얘기했거든요.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도 얘기했고
뭐 전문가, 금융 전문가 하라는 사람들도 말 보태가지고 불안감 키워서 거품을 어느 정도 누르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봐야 될 건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침체 지수들이 나오는 거, 그거랑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채 한도 이슈, 그거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국내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라는 건 어느 국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네. 자, 미국은 다르다 했죠. 미국은 시장이 좋습니다. 견조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랑 다르게 갈 것이다라고 그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백신 접종 국가랑 아닌 국가랑도 다를 것이고, 백신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했는데, 그게 이쯤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기를 지나면서부터. 네. 미국도 요때 빠졌으니까는 요게 테이퍼링 이슈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올 뿐이지. 이거는 다른 이슈가 있어요. 자, 다르죠, 우리나라랑? 우리 떨어질 때 얘들 계속 올라갔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네. 디커플링 하면 안 되는데. 디커플링이 났고, 우리 시장은 지금 당금은 큰일 나요. 촉수 원금. 나스닥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 코스닥, 네, 완전히 떨어지는 칼날이죠. 살벌해요, 살벌해. 자, 이슈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얘가 빠지는 겁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이 이때 17일이래요. 20, 19, 18, 17일. 요때 요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최고치 막 경신하다가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 나와도 아랑곳 안 하고 계속 경신하다가 이게 요때 이게 소비가 급감했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빠진 거예요.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 소비자가 수요가 줄었어. 구매욕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갑 닫았대요.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투자를 줄였다는 게 내용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빠진 겁니다. 경기 침체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소매 판매 큰 폭 감소해서 같이 빠졌고, 플러스 알파로 유가도 같이 빠졌다. 왜냐?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오늘 살벌하던데?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유가가 61달러예요. 어머. 네. 경기가 안 좋아. 네. 여기 이 수요 감소의 원인 중에 국제유가 빠진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 둔화도 있었죠. 요즘 공기가 너무 맑아서 좋아.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어요. 네. 옛날 솔직히 생각해봐. 옛날 2년 전이었나? 그때마다 365일 미세먼지 넘어왔잖아. 맨날 중국에서. 야, 저기 밖에 나갔다 오면요. 제가 면봉으로 코 파는 거 좋아하거든요. 시꺼매.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근데 이번에 있었던 겨울도 사실 그렇게 미세먼지 심하지 않았어. 사실. 맞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지금 중국에 공장이 안 들어가길래 그럴까 하는 생각이 난 이 미세먼지로도 실감이 되거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쟤네가 일을 안 해야 우리가 공장을 안 돌려야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어. 원래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서 안 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왔다고. 왜냐면 저기 중국의 샹하이라든가 강서성, 네. 이 중국 남쪽 지역의 산업지대 매연이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미카제 때문에.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갔잖아. 깨끗해. 공기청정기에 그냥 제로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는. 네. 와 그래. 자, 유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캡처를 찍어놨는데 이게 언제 찍었더라? 아까 찍은 거야, 아침쯤에. 네, 오전에. 61.86달러입니다. 아주 그냥 훅 내렸죠. 피크가 7월 6일인가쯤이었네? 7월 네. 5일? 7월 5일. 요때 피크 딱 76달러, 76.25달러. 그래서 이렇게 수직 거의 이제 급하강이지, 급하강.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또 오고, 이번에 사실 이거는 경제 둔화 플러스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이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야, 오펙 플러스 너네 증산한다고 했는데 그거 부족해. 더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미국 내에서
또 이제 그런 불법적으로 혹시라도 투기 수요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다 걸러낼 거야 라고 하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말씀드렸죠? 이분들 계획한다고. 계획을 실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획 경제야 이건. 이거 무슨 3달 사이에 유가가 거의 네. 10달러 이상에 떨어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15달러 정도? 15달러.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돈 아니야. 저 15달러면은. 야, 이거 선물 시장에서도 아마 개박살난 놈들 많을 거야. 이게 선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네. 이거 우리 이미 이거 다 결과물을 보는 거지만 저 실시간 시대에 샀던 딜러들은 네. 개피 봤을 것 같은데 저게 저렇게 15달러를 떠오르면 저거 너무나 큰 낙폭이거든. 네.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얘가 오를 때도 이미 6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방 압력이 더 크다고. JP 모건이나 뭐 이런 데서 한 100달러 얘기하니까는 뭐 내년까지 갈 수 있겠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다. 이거 하방 압력이 더 크다 하면서 근거를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미국의 FOMC 회의록이 또 나왔다고 하면서 이거 7월 달 건데 7월 달 거가 19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기 전부터 이걸로 또 들썩들썩 하면서 이유 갖다 붙이려고 주식시장에 왜 빠지느냐? 요거 공개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이거를 또 갖다 붙여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쭉 조기 테이퍼링 얘기했었던 시기가 뭐 8월, 9월 이쯤이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어차피 빨라야 11월이고 11월 얘기가 나온 게 몇 개 있을 뿐이고 그 다음은 내년 1월로 되는 거. 그 전망이 바뀌진 않았어요. 야, 땡겨서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연내 테이퍼링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자극적으로 쓰는 거 요거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자료를 직접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괜히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준 회의록을 FOMC 회의록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미국 연준이 지난 7월에 FOMC에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17일에 소매 판매 그 급감 때문에 빠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날에 크게 엄청난 그거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때 빠진 거는 같이 뭐 빠져나가긴 했긴 한데 언제 보자. 나스닥 S&P 여기 있다. 이게 공개되고 나서거든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때 이미 소매 판매랑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는 이슈로 빠진 거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저거에 크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갖다 코걸이, 귀걸이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또 바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연합 인포맥스 여기 제 기사 찾다 보면 여기 괜찮은 기사 많던데 FOMC 7월 회의록에 테이퍼링 합의가 부족하다. 이거랑 내용이 다르죠. 부족하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 테이퍼링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보인다. 라는 내용이 사실은 더 객관적인 분석에 있어요. 여기서 합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매몰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 이게 FOMC 회의록입니다. 야, 이 몇 개? 15개예요. 아이고 눈 아파. 눈 아파. 진짜 이거 우리 자생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붙어있느라 힘들었어요. 여기 이제 이사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목록이 첫 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Development in Financial Markets and Open Market Operation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금융시장 및 공개시장 운영의 발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일부 자산 가격이 상호 회의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재무 상황은 그 기간을 역사적으로 완화적인 수준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종료했다. 이 6월 달에 FOMC 회의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긴축으로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덜 완화적으로 인식을 했었다. 시장에 반영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6월달보다 5월달이 반응이 있었지 6월달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밑에 요거 금리 선물에 대한 내재 금리는 처음에는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했고 향후 몇 년간 목표 연방기금 금리의 경로에 대한 기대는 다소 변동된 것으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요 이슈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이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자산 매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여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의사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면서 발전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향후 몇 개월 동안 위원회의 조건평가와 관련해 실질적인 추가 진정과 테이퍼링 계획의 구체적인 관련 신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 요 정도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예,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 회의 이후 일박 금리는 관리 효율의 기술적 조정에 따라 상승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기술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일박 금리가 0에서 더 멀어지면 단기 자금 조달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네. 네. 자, 보면 응답자들도 예측하기로는 원래는 1월에는 내년 1월에 돼야지 요거 테이퍼링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6월 때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테이퍼링 속도는 점진적으로 접근을 할 거다 위원회가 이렇게 여기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나온 회의록을 봤을 때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상황 봐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일박 금리는 뭐냐? 그 하룻밤 금리, 단기 금리예요. 단기 금리. 그래서 기술적 조정에 따라서 상승했다.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그때 초과 지준 금리하고 그 역레포 금리를 상승시켰어요. 단기 유동성을 회수를 하려고. 그 4월 달부터 원래 했었다라고 했는데 6월 달에 그때 추가된 게 초과 지준 그 금리 인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단기 금리가 그동안 안정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기술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자금 조달 시장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이거 파월도 한 얘기고 한 얘기죠.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조치를 얘네들이 한 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거죠. 자, 근데 밑에 보면 빨간색.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부채 한도 이슈. 시장 부채. 참여자들이 부채 한도, 미국 부채 한도 이거 합의 못 보고 그냥 휴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7월 31일에 부채 한도 그 상한을 유예하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못하고 그냥 휴회를 해버렸어요. 공화당에서 안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에 반응을 했다고 하면 이게 더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이미 써먹은 것보다 앞으로 올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 미국 부채 한도 예외 만료 리스크 시기는 7월 31일에 이미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휴회가 끝나고 나면 9월에 와가지고 합의를 할 텐데 9월까지 잘 해결될지 미지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힐지에서 내용을 발췌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 지출을 안 할 거는 안 하려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어느 시점에 이게 이제 디폴트가 예상이 된다. 근데 특별 조치가 그때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디폴트. 더 이상 돈 쓸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9월 30일까지 통과가 되면 디폴트를 회피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불투명해진다 이거죠. 음. 네, 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거대하게. 물론 이제 인프라 3.5조 달러짜리 그거 통과되는 것도 이슈가 있지만 그거는 통과가 되면 긍정적으로 적용이 다 되고 아직 그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조 달러짜리 통과가 됐을 때 상원 통과됐을 때 그때 시장 반응 보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5년 10년 이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델타 변이랑 맞물려 가지고 상승폭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부채 한도 이슈 같은 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요 저거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요? 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딴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지금. 그래 보이시죠? 네. 가능한데도 안 하는 건 지금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지. 상황이 최악에 다다랐을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전에 사전에 뭐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모양새도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전 세계에 사실 지금 백신 맞추려고 하잖아요. 백신 맞추는 명분으로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과시키는 명분으로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거 말 되네. 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은 왜 이렇게 백신을 맞추는데 이렇게 정말 올인을 할까? 정말 난 궁금해. 응? 뭐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기승전 백신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기승전 백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에 몰두할까? 거기에 무슨 네.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왜 그럴까 진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 형님들이 진짜는 형님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측밖에 못하잖아. 왜 이렇게 백신에 연연할까 하는 거야 진짜. 여기 FOMC 회의록에도 백신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백신이 맞춰져야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해. 자, 요거죠. 자, 이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회의록의 지금 3번째 장인데 아까 전에 4월쯤 해가지고 영래포 금리 올리고 6월 달에 초과 지준 금리 올리고 요 순서일 거다. 요 순서로 여하튼 6월 달까지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기구를 만듭니다. 뭘 만들었느냐? 상설 환매 매입 약정. 이게 이제 특별한 때만 조치가 돼가지고 영래포 뭐 기구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설로 있는 거예요. 상설, 스탠드. 그래서 SRF라고 부르는데 요게 하루짜리 상설 대출 창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정해진 금리로 해서 국채를 은행의 지준과 지급 준비금과 상시 교환하도록 지준이 지급 준비금을 줄인 거예요. 네,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구입니다. 플러스 이거 피마 레포 퍼실리티, 피마 레포 기구라고 하는데 요거가 조금 사악해 보여 나는. 여하튼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네 국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중앙은행들이 재정 압박에 지금 시달리잖아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우한폐렴 델타 변이까지 쳐맞으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니까 미국의 국채 가지고 있었던 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돈 확보하려고 달러 필요해서. 근데 야 넣어둬. 그거 팔지 말고 넣어두고 그거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 달러 빌려줄게. 이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게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지진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이 그 당시에 국채 매입 1등 국가였으니까 네.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회수한 다음에 그거를 경제 복구 하려서 그때 미국에서 죽고 싶으면 그따위로 해 하더니 갑자기 오금절이겠다. 누구 마음대로 난 국채 안 사 그러더니 갑자기 일본 외무상을 끌고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내가 아주 좋은 사채업자를 하라고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합리적인 이자로 외채를 받아서 일본 경제를 재건했다는 비사가 있습니다. 네. 아주 골 때려요 그거. 똑같은 거지. 그런 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에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줄 만한 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 기구, 이렇게 해서 2개의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이번에 7월달 FOMC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멤버를 제외한 전원이 요 2번째 기구 FEMA Repo Facility는 승인을 이제 투표를 했을 때 한 명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다. 요 나머지 SRF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했다 이겁니다. 다 이거 뭐를 위한 겁니까? 미국을 위한 거. 당연하지. 미국을 위해서 이 효과적인 정책 구현과 원활한 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새로운 틀로 요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 효과 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만들어 놓고 바로 조기 테이퍼링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월달, 9월달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넣어도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밑에 주황색 글씨 보면 알 수 있죠. 참가자들은 위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시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되잖아요. 몇 달 동안. 최소한 몇 달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뭐 다른 일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언급은하지 테이퍼링.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거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꺾인 것들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어떤 변수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이구나. 세 번째 장. 그래서 이렇게 결의 뭐냐 이거 승인했으니까 기구 설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결의 뭐 내용도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여기도 FEMA 판매 계약 결의 쭉 있어. 이렇게 들어왔죠. 2장 이렇게 넘어가고 4페이지. 자산 매입에 대한 논의. 요거가 포인트로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보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쵸?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참가자들은 최대 고용 및 가격 안정성 목표, 이거 물가 안정성 목표입니다. 요거 진전을 포함해서 연준의 자산 매입 측면을 논의를 했는데 요거 안 하면 안 돼. 지금 조금 인플레이션 되는 것 같고 고용도 이제 좀 맞춰진 것 같고 하니까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면 조금 조기에 연내에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참석자들 다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결정을 안 했고 그 속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것만 딱 빼가지고 이제 기사에 실은 거지. 그리고 거기서도 어떠한 다른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냐? 아니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지켜본 다음에 예후를 보고 테이퍼링에 들어가야지 조금 조급한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게 계속 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지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날짜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해가지고 뭐 11월 달에 자산 매입 축소할 거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거. 근데 11월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11월보다는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1월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데 무게를 둔다는 거죠. 위원회의 자산 매입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이런 신호로 대중이 해석을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근데 뭐 그런 게 이슈가 딱 강조되는 시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시장에 못 미친다. 금융시장에. 그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있죠. 일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참가자는 12월에 자산 매입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 이후에 경제가 위원회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이요.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번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이 계속돼. 야 이거 내가 15장을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고. 근데 이거 하다 말면 똥 싸다 만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한 겁니다. 사실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내용 반복해서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얘도 회의가 귀찮았구나. 아니 뭐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저 내용 계속 반복돼요. 아니 어쨌든 백신 네. 맞추는 게 목표면 그거니까 뭐 나머지 얘기는 뭐 하는 둥만 되니까 시간은 때워야 되잖아. 회의 시간은. 아 그런 거니까?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나 보지. 응? 야 그래서 제 조금
하면서 이 인내심의 한계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추가 진행 기준,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직 충족이 안 됐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 충족돼야지만 테이퍼링 들어가는 겁니다. 물가 안정 목표와 관련해서는 달성됐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많이 됐다고 보니까 급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일시적이란 얘기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이 일시적이란 얘기 요것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게 맞았고 요때 7월 달에보다 8월 달에 지금 나온 지표로 봤을 때 더 그렇다는 게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아요. 여기서 나오죠. 여기 주황색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할 경우 위원회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 기준이 충족되는 최대 고용 목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지배력 여건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물가 안정 목표 진행 속도가 불확실해 내년 초 자산 매입 속도 감소가 적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죠? 위에 주황색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 얘기고 요 밑에 노란 주황색은 그 중에 소수 의견이요. 일부에서 한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참가자들 뭐라고 합니까?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할 경우.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부에서 지금은 조금 내년 초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은 조금 추가 진전 기준은 아직 충족하지 못해서 하는 요 의견의 대립이 있는 거죠. 다수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바뀔 수가 있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11월이라고는 여기 언급이 안 됩니다. 네. 자, 5페이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라는 내용 나오고 조치의 시기는 경제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했어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내용만 계속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조기 테이퍼링을 하는 거 충족되기 전에, 그러니까 목표가 충족되기 전에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게 어쩌면 이점이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성급하게 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온 지표를 봤을 땐 과연 그럴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7월 달이라는 걸 감안하세요. 자, 매입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자산 매입하는 거 두 개 다 동시에 종료를 한 게 낫다. 아니면 한쪽 일단 부동산 쪽만 MBS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지 본격적으로 5페이지에 자, 자산 매입 속도의 감소가 적절해지면 위원회가 테이퍼링 시점하고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 궁극적인 증가 시점 사이에 어떤 기계적 연계도 없음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신중합니다, 얘들. 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하고 자산 매입주 축소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게끔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요. 자, 빨간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팬데믹의 영향과 관련해 몇몇 참가자들은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경제적 영향이 현재 예상보다 현저하게 악화되고 위원회의 목표에 대한 진전을 현저하게 방해한다면 자산 매입의 적절한 경로에 대한 견해를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델타 변이. 이거 영향으로 악영향을 받은 거 지금 우리 예상보다 악화가 되는 게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를 방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 경로, 자산 매입 축소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월에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계속 이기조예요, 이기조. 자,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이죠. 지금 이게 이제 저 회의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소비자 태도 지수가 급락을 했고 실업률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만 아직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벌써 델타 변이가 너무너무 확산을 해서 요거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8월 21일 오늘 제가 확진자를 한번 1일 확진자를 봤어요. 16만이 넘어갔어요. 16만 6,467명. 아니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나. 어? 그 앞쪽에 그 문장을 쫙 보니까 느낀 게 네. 그 앞쪽 한 페이지 여기 여기. 요 얘기. 응? 이게 결국 이 얘기 뭐예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자산 매입을 서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으면 뭐 천천히 가도 돼. 이런 식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자산 매입 축소를 천천히 갈 거고, 경기가 좋으면 자산 매입 아니 경기가 좋으면 자산 매입 축소를 빠르게 할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자산 매입 축소를 천천히 할 것이다. 그런데 네, 경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는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그 얘기는 뭐야? 경기를 좋게 하고 싶으면 백신 맞아. 맞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네, 딱 그 얘기네 그냥. 백신 맞으면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산 축소도 천천히 좀 겁먹지 말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네. 기축을 서두르지 않은 서두르고 또는 느리게 하고 하는 거는 온전히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하는 거네요 결론. 네.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네. 팬데믹 여부가 실적 좌우. 요거 백신 맞는 거. 백신을 많이 맞으면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네. 얘들이 답을 주고 있네. 그렇죠. 제가 6월달에 말씀드렸죠. 이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그 접종률에 따라서 국가가 나뉠 것이다. 경제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